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오용석입니다. 자, 오늘 토론회는 6월 1일에 실시되는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을 돕기 위해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한자리에서 들어보고자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토론회는 5월 23일 경기 시청자 미디어 센터에서 진행이 됐습니다. 디라이브 경동 케이블 TV를 통해서 녹화 중계 방송되고 있다는 점 미리 알려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토론회 진행에 앞서서 이 토론회 진행 방식을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자의 시작 발언, 사회자 공통 질문 후 후보자 보충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마무리 발언 등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서 사전에 결정됐음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토론회는 후보자들의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입니다. 따라서 이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인신공격, 또 주제를 벗어나는 발언 등은 삼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후보자는 정해진 발언 시간을 좀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발언 시간 초과 시 1차로 사회자인 제가 경고를 하고 제지 후에도 계속 발언이 이어지면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지게 됩니다. 이와 같은 엄격한 발언 시간 제한은 토론회의 공정성을 위해서 준비가 된 것이기 때문에 두 후보들의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분들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에 따라 후보자 두 분을 모시고 진행하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의 자석과 발언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서 결정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자석 순서에 따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입니다. 네, 이현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다음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상호 후보입니다. 네, 자, 그럼 순서에 따라서 시작 발언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 후보당 주어진 시간은 2분입니다. 먼저 기호 2번 이현재 후보부터 시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이현재입니다. 저는 국회의원 8년, 시민으로서 2년 생활하면서 빨간 운동화 신고 수첩 들고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시장에 나가면 상인들 죽겠다고 합니다. 또 신도시 학부모 만나면은 학교 좀 지어달라고 합니다. 또 일반인들이 많은 외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행정 수요가 제대로 대처 못한 것 같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하남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10년 전 패션단지를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이 패션단지 추진은 하남시에서 기업이 요구를 많이 한다는 이유로 중지됐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하철 5호선이 개통됐습니다. 시청역 내리면 시청역이 없다고 불평을 하십니다. 당초에 지하철 5개역, 시청 옆에 시청역을 만드는 걸 추진했지만 하남시와 경기도가 시청역에 있는 시청역을 없앴습니다. 시민들이 불평하니까 덕풍역에 이름을 시청이라고 붙이는 논센스가 발생했습니다. 이제 이러한 하남식 단견 행정 지향해야 됩니다. 중앙행정 개념 도입해야 됩니다. 저 이현재 대통령 비서관 중소기업청장 국회의원 2번 했습니다. 행정겸으로 1등 하남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남시는 지하철 5철시대 또 K스타월드로 일자리 이러한 큰 사업 하려면은 여당 후보가 돼야 하남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남시의 경제, 교육, 복지 여러 가지를 해결해 왔습니다. 어느 누구가 불가능하다고 한 것도 해결해 갔습니다. 하남 시민이 붙여준 하남 지하철 시대의 주역 이현재가 다시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무리 시간 잘 지켜주셨고요. 자, 다음은 기호 1번 김상호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자체 행정 역량 평가 2위, 공약 이행 평가 최우수 등급을 이뤄낸 기호 1번 김상호입니다. 다가오는 6월 2일 지방선거는 삶의 질을 높여줄 진짜 일꾼을 뽑는 선거입니다. 저는 지난 4년 빛나는 하남시의 시장으로서 하남시가 균형 잡힌 삶의 도시, 수도권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도약하는 것을 시민들과 함께 이끌었습니다. 지지부진했던 지하철 5호선을 개통했고 지하철 9호선을 확정했습니다. 지하철 3호선을 교산 신도시와 함께 도입했습니다. 도시발전의 초석을 다졌습니다. 수많은 생활문화시설들을 만들어서 지역균형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2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한국정책학회의 정책상을 받은 코로나 대응 민간 가버넌스를 통해서 하남을 한국 제1의 방역도시로 시민 여러분과 함께 우뚝 세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참여 덕분입니다. 하남에는 인류대학 유치 사업을 비롯해서 수많은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교산 신도시를 마무리하고 5개 지하철 하남 시대를 이끌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급변하는 역동적인 도시에 어울리는 젊은 시장, 또 어떤 뇌물도 비리도 없는 깨끗한 시장, 시민 여러분이 살고 싶은 하남시를 만들 유능한 시장, 바로 제가 적임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하남을 만드는 시민 곁에 참 일꾼, 젊은 후보 김상호를 선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후보들의 시작 발언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사회자인 제가 공통 질문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후보자당 허용된 답변 시간은 1분 30초라는 점들을 후보들께 미리 말씀을 드리고요. 답변을 들은 다음에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듣는 시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공통 질문 경제 분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하남시가 당면한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코로나로 인해서 심각한 후퇴를 경험한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에서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 그리고 자영업자를 위한 경제대책 마련과 함께 민간 소비에 활력을 제고하고 또 지역경제의 전반적인 활력을 되찾기 위한 구체적 방안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지역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 각각 어떻게 준비를 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상호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1분 30초 시간 드리겠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지방정부가 돈을 풀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직접 지원 대책이 효과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정부와 지자체의 재난지원금을 통해서 세계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경제를 부양했습니다. 하남시도 피해 업종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작년에 지역화폐 1,700억을 발행했습니다. 하모니 발행을 통해서 골목 상권에 온기가 돌게 했습니다. 각종 공공요금도 감면해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렸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기업 유치와 취업자 증가를 통해서 하남에서 돈을 벌고 돈을 쓸 수 있도록 하는 간접 지원 대책이 우리 하남시의 지역경제 체질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량 기업을 유치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 하남 사람이 거기에 많이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저는 매출 1조 기업 시젠을 유치했고 기업 가치 1조인 메타버스 유니콘 기업 VA 코퍼레이션을 유치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공약에도 AI 메타버스 바이오 하남밸리 조성이 있습니다. 미군 반환 공연지 캠프 콜번에 포항공대와 카네기 멜론대를 유치해서 일자리 창출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간 다 사용하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기호 2번
이현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역시 발언 시간 1분 30초입니다. 네, 우리 자영업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의 축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36조 추경을 통해서 6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지원 추경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남시에서도 일부 기업에게 아마 28% 정도 해당하는 기업에게 100만 원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추경하면은 6개월 내에 100만 원씩 추가 지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모니 할인을 15%까지 확대를 하고 또 상생발전협의회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는데 이거를 제대로 시에서 이행 안 해서 많은 불만이 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가 분기별로 이루어지도록 하고 또 하남형 주문배달 시스템을 해서 배달 수수료를 낮춰서 우리 자영업들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이 하남에서 기업하면은 성공한다는 그러한 모델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재산세, 과세, 공시가격 기준 5억 미만에 대해서는 도지사 후보가 전혀 제로로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이 공약을 통해서 가정의 여유를 통해서 우리 경제 활성화가 되도록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K스타 월드 계획을 통해서 우리 하남의 질 좋은 일자리를 3만 개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첫 번째 공통 질문과 관련해 각 후보자 간의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로 각각 제한이 됩니다. 기호 1번 김상호 후보, 이현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재 후보님께 여쭙습니다. 아까 패션단지가 하남시 행정으로 무산시켰다라고 유감을 표명하셨는데요. 우리 시민들께 정확히 알려드립니다. 패션산업협회는 그 당시에 수의계약을 요청했고 또 지급 보정을 도시공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또 개발이익을 보장해달라는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린벨트를 풀어서 하는 공공개발에서는 전혀 적용될 수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이현재 의원님, 기업 유치를 한 사례에 대해서 좀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현재 후보. 네, 우리 시장께서는 행정을 책임진 겁니다. 기업을 유치하려면은 기업한테 어느 정도 혜택이 가고 또 그 혜택이 우리 하남시에 환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를 절충해서 우리 하남의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창출을 해나가는 것이 시의 역량이고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산업자원부 있을 때 우리 기업 유치 투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너무 폐쇄적으로 기업의 이익은 고려하지 않고 하남시 이익만, 이익 나면은 100% 하남시에 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기업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기업이 기업 통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고 그 또 규제 완화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도시공사나 여기서는 전부 이익 나면 내라. 그리고 당연히 그린벨트 풀고 하는 것은 시에서 해야 줄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 협조돼서 기업이 들어오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는 시가 너무 경제 마인드가 없이 소극적으로 대처해서 패션협회는 여러 가지 요구를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요구를 들어서 정리해서 기업이 들어오도록 해서 발전시키는 것이 행정 역량이고 시장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앙의 행정 역량이 없다 보니까 닫힌 지자체의 행정으로 인해서 패션단지가 무산된 것은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네. 자, 기호 2번 이현재 후보, 이번엔 김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김상호 후보께서는 코로나 전국의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활성화시켰다고 하는데 우리 하남의 기업이 한 18,000개 있는데 한 5,000개 정도 해서 28%에 100만 원씩 지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조 시대를 가겠다고 하면서 우리 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좀 더 넉넉하게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김상호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네, 이현재 후보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그렇게 단기적으로 지원해주는 정책 외에 진정으로 우리 하남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기업의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선 7기 하남시장으로서 3대 생태계 조성에 주력해 왔습니다. 먼저 교산 신도시를 통해서 첨단 산업단지를 만드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고요. 또 캠프 콜본을 통해서 연계 효과를
가져올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중소기업 이전 지구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기업 이전 대책, 또 지식산업센터와 연계한 중소기업 생태계를 같이 병행해서 지원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남시에 청년 창업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산업은행에 있는 IDC 센터, 또 검단산 밑에 있는 경기거점벤처센터, 또 풍산동에 들어오는 기업은행 IDC 센터를 통해서 미래 유니콘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스타트업 기업들을 생태계들을 만듭니다. 스타트업 생태계, 중소기업 생태계, 첨단 산업 생태계들을 조성한 4년이었습니다. 이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채색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색칠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 복지 분야에서 준비한 두 번째 공통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남시는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65세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13.15%로 이 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고령사회에서는 보건의료뿐만 아니라 돌봄과 복지 분야의 시스템 부족 등과 더불어 이 노인 실업 등 다양한 사회 경제적 문제점이 노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갈 정책과 인프라 조성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 부분에 대한 후보자들의 대표적 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이번 시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부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네,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입니다. 우리 노인 인구가 정말로 하남시의 13%, 그리고 한국 전체로 보면은 OECD 통계로 하면은 30년 후에는 43%가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앞으로는 두 사람이 어른을 공경하는 그러한 시대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게도 항구적인 일자리를 만들어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 단기 알바 수준입니다. 한 달에 30만 원 내외 수준으로는 충족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중소기업 제품 구매 촉진 판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판로를 지원하는데 이 고령화 친화 기업 구매 촉진 지원 조례를 만들어서 어르신을 많이 채용하는데 인센티브를 드리도록 하고, 또한 노인 일자리 센터를 각 신도시에도 만들어서 지원하고, 시가 공공구매를 할 때 노인에게 인센티브를 드리는 경우에 공공구매상에 혜택을 주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또한 시니어 센터를 신설해서 각종 취미 활동을 지원을 해드리고, 또 키오스크라든지 모바일 금융, 보이스피싱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안전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드리고, 또 심리 상담도 해서 어르신들이 안정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흔히 고령자의 3대 문제로 빈곤, 외로움, 질병을 꼽습니다. 빈곤은 어르신들이 소득이 부족한 데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자체는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존해 드려야 합니다. 저는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참여 지원 강화를 공약으로 제시했고, 이미 민선 실기에 이현재 후보님께서 지금 제시한 시니어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둘째, 외로움은 사회적 고립에서 발생합니다. 친구가 없고 또 친구와 함께할 여가 활동이 부족합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의무는 어르신들이 보람있고 즐거운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드는 것입니다. 평생학습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서 어르신들이 함께 세대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평생학습, 하남시 평생학습 도시로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병은 지역사회의 복지 네트워크로 어르신들의 일상을 관리하고 위급한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저는 공약인 시민행복센터와 또 제2노인복지관 24년 건립을 통해서 복지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종합병원 유치 사업을 통해서 응급의료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빈곤, 외로움, 질병이 핵심 대책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두 번째 공통 질문과 관련해 각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1분 30초입니다. 먼저 이현재 후보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르신들 일자리를 만들어서 시니어 클럽 만들어서 이렇게 지원했다고 하는데 네. 지금 실적을 보면 아주 전체 어르신들의 한 4%밖에 안 됩니다. 과연 실적이라고 할 수 있는지, 또 이게 28만 원 알바 수준의 일자리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 아니냐. 또 본 의원이 본 후보자가 말씀드린 공공구매에 있어서 노인 일자리와 연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제안입니다. 공공구매 관련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해드리고 또 지금 실적에 대한 얘기를 하셨는데 좀 그 시니어 클럽이 생긴 지가 이제 그 아직 채 1년도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하남시장으로서 민선 7기에 임하면서 주민들께 현장에 가서 경청을 하고 의견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이현재 후보님께서 열심히 하셨던 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남시 행정의 시스템을 계속 갖춰왔습니다. 예컨대 하남시는 그동안 인증도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공정무역도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특히 어르신들의 그 존엄받는 노후를 위해서 평생학습도시가 핵심이라고 생각했고 그 평생학습도시가 이제 31개 아파트에 있습니다. 특히 미사신도시에 15개가 있죠. 평생학습 마을 축제를 가보면 어르신들이 어린이들과 함께 다양한 세대가 어우러져서 같이 존중받는 그런 공동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에 대한 실적은 이제 시니어 클럽이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일자리를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어르신들의 핵심인 그 세대 간의 공존, 조화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어서 김상호 후보가 이번에는 이현재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록 코로나19가 지금 잠시 주춤하지만 언제든지 감염병 시대가 다시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현재 후보님,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대책,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 여쭙습니다. 네, 이현재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어째도 좀 취약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특별한 건강 대책, 또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다든지 또 지금 노인정도 문 열고 다 했습니다마는 그런 데에 대해서는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이 안전교육을 통해서 건강교육을 통해서 코로나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갖춰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건소가 각 노인정을 방문한다든지 해서 어르신들에 대한 상시 안전교육을 시키는 게 매우 중요하고 또 지금 코로나가 팬데믹이 어느 정도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아직도 지금 몇만 명씩 이렇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마스크 착용이라든지 손 씻기라든지 어르신들이 취약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안전교육 또 시에서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르신들의 이러한 안전을 위하고 하는 것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어르신들이 독자적으로 활동하실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본인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어르신들에게 질 좋은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도록 하는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어르신들이 단기 알바 일자리 한 달에 몇십만 원 받는 그런 거 가지고는 항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어르신들에게도 일자리를 많이 공급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고령화 사회의 사회 경제적 문제와 정책 대응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잘 들어봤습니다. 자, 이번엔 주거 분야에서 준비한 세 번째 공통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하남 교산 신도시 조성이 속도를 내고 있으면서 이 재개발 과정에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거나 보상금으로는 대체 토지를 구매할 여력이 없는 이 원주민들의 이주 그리고 재정착 지원과 관련된 문제가 현재 불거지고 있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생각하시는 이 원주민 이주 그리고 이 재정착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또한 그를 위해 소요되는 지자체의 재정 부담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산 신도시 원주민들 14개 동의 4,800명 원주민들께 다시 한번
송구하고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친할머니의 고향이 이제 고골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 덕분에 신도시 정책으로 9호선 확정됐습니다. 3호선이 가밀 통해서 교산을 통해서 원도심으로 이어집니다. 우리 하남시가 미래 하남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보상 대책이 마련되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게 변함없는 원주민 재정착의 두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첫째는 최대한 주민 편에 선다는 것, 두 번째는 우리 주민들의 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맞춤형 정책으로 효율성을 높인다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중단기 대책은 임시거주지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가 공약으로 제시한 H4 부지 임시거주지와 더 보완된 대책을 통해서 우리 원주민들의 공동체가 흩어지지 않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하남시 내에서 이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원주민들께서 다시 정착하실 수 있도록 주택지를 제공하는 장기 대책입니다. 또 교산지구에서 영업을 하셨던 분들, 영농을 하셨던 분들, 이런 분들에게 상가용지를 잘 제공해서 우리 교산지구의 재정착률을 높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교산 신도시로 인해서 원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데 대해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교산 신도시는 하남시장과 국토부 장관이 합의문을 통해서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그러나 합의문대로 이행되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주택 문제에 있어서 단독주택을 가지신 분들은 점포용이 딸린 단독주택을 받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별히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에 30% 플러스 알파를 시장이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물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경우에 가능한 한 하남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임시거주지가 많이 부족하고 지금 또 한 10평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또 화해라든지 영농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6평, 8평 지급하는 이 토지에 대해서도 생활 부지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입주한 기업들이 이전할 부지도 제대로 돼서 기업이 제대로 활동을 해야 우리 하남시가 발전하고 일자리가 창출해서 선순환적인 우리 도시 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잘 이전해서 안착해서 하남에서 기업하는 성공한다는 그러한 선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각 후보 간의 질문과 답변을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로 제한입니다. 먼저 김상호 후보, 이현재 후보에게 질문해 주십시오. 네, 이현재 후보님, 합의문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유감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일면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현재님께서 국회의원으로 계셨을 때, 국토위원으로 계셨을 때 진행되었던 우리 하남시의 신도시 정책과는 다른 모범적인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LH 사업 시행자와 또 시와 또 주민들이 하는 민간공 협의체를 통해서 함께 의논해 나가고 있습니다. 교산 신도시에 관련해서 우리 환경 관련 비전을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이현재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김 후보께서 교산 신도시가 합의문대로 진행된다는 데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책위에서도 많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고 저희 사무실도 찾아오고 또 제가 불러서 가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민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일부 만들었던 틀이 사실은 제대로 유지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모범적인 협의 과정을 거치고 있다. 주민 불만을 수렴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김 후보께서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보상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보상심의위원장이 하남시 부시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를 함께 해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토지 보상만 먼저 하다 보니까 지작물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발언권을 굉장히 약화된 상황 아니냐. 그리고 또 대토를 한다든지 이택지를 한다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협의를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그러한 물량 공급 또 위치도 좋은 곳으로 잡아야 되는데 LH가 좋은 곳은 다 차지하고 이러한 이택지나 이런 택지는 주민들은 외곽으로 이렇게 배치되는 사례가 많다고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이번엔 이현재 후보가 김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교산 신도시 덕분에 9호선이 유치됐다고 하는데 9호선은 원래 계획에 의해서 확정됐던 겁니다. 마치 교산을 희생해서 9호선을 유치했다고 하는 식으로 들리는데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상대책, 다시 한번 하남시 부시장이 보상대책위원장입니다. 점검해서 주민의 불만을 수렴해 주는 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 편에 서서 정말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다시 전반적인 점검을 촉구합니다. 네. 자, 김상호 후보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남양주 왕숙 신도시 대책으로 조금 더 앞당겨졌고 또 5호선 개통하면서 들어갔던 하남 시비도 한 약 900억 되는데 이 9호선은 하남 시비를 들이지 않고 신도시 대책으로 추진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미사지구 시민분들에게 좀 더 예측 가능하고 하남시 전체에 실리가 되는 9호선 정책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보상대책과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 편에서 서고 간접보상 역시 최대한 지원해드린다는 것이 저의 의지입니다. 제가 이현재 의원님께 말씀드렸지만 이현재 의원님의 공약은 전체적으로 기후위기에 대한 공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산신도시에는 스마트시티와 친환경도시 건설을 통해서 우리 재정착하는 주민들에게 간접보상을 높여드려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교산신도시에 수열에너지를 도입합니다. 하남시를 통해서 서울로 연결되는 광역상수도관을 통해서 전기료 절감을 20% 해드릴 계획입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를 30%까지 쓰는 수준까지 올려야 합니다. 탄소 중립 도시에 대한 비전이 없는 민선 8기 저는 매우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교산 신도시에 관련해서 직접 보상 외에 이런 간접 보상에 대해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도전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상호 해내겠습니다. 네, 이렇게 교산신도시 조성과 관련된 원주민 재정착 방안 등에 대한 후보들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공통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론의 진행 방침에 따라서 수어 통역사 교체가 잠시 있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에 이어서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통 분야에서 준비한 네 번째 교통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남시의 경우 폭발적인 인구 증가가 도시권의 광역교통 통행량을 꾸준히 증가시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낳고 있습니다. 자,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이 대중교통 체계의 개선과 함께 다양하고 촘촘한 교통망 구축이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갈등 조정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상황인데요. 이 하남 시민을 위한 이상적인 대중교통 체계 각각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네, 우리 지하철 5철 시대에 대비한 교통망을 확실히 구축해야 됩니다. 5호선은 출퇴근 시간, 배차 시간을 단축하고 9호선은 내년에 착공해서 미사역은 급행역으로 하겠습니다. 3호선은 원안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신덕풍역을 신설하겠습니다. 유례 신사선 하남 본선과 동시에 추진하고 GTX도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철 시대가 도래함으로써 버스 교통 체계도 대부분 바꿔야 됩니다. 지하철 거점역과 연결하는 그러한 버스 순환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역은 거점역과 접근성을 할 수 있도록 미사역 순환버스를 한다든지, 위례는 남유례, 마천, 거여, 장지역 순환버스를 신설하고, 감일에도 거여, 마천, 잠실 방면으로 순환버스를 해야 됩니다. 이 순환버스를 하려면은 마을버스를 준경영제해서 그 적자 보존을 해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광역버스도 증차할 겁니다. 서울시, 하남시, 경기도 합의를 통해서 원팀을 경기도지사, 하남시, 서울시장이 이루어서 이러한 버스 증차를 잘 함으로써 우리 대도시 광역 교통망을
구축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시민 참여 혁신위원회를 만들어서 시민이 참여해서 시민의 수요가 요구가 반영되는 그런 교통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지하철 5철 시대는 제가 취임 이후에 2020년도에 5개의 철도, 5개의 고속도로, 5개의 광역도로 해서 5철 5고 5광이라는 개념으로 하남시의 비전을 제시했던 개념이었습니다. 저작권이 없습니다. 우리 이현재님께서 잘 써주시고 다양한 모든 출마 후보들이 이 비전에 동참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남 시민을 위한 대중교통 체계는 단기 대책과 중장기 대책으로 나눠서 생각해야 합니다. 지하철 건설이 계속되고 있어서 대중교통 체계에 변화가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지하철과 시내버스, 마을버스 간에 더 원활한 환승 체계를 갖추어야 합니다. 우리 위례 가밀 지역 주민분들께서 특히 많이 지금 불편하신데 송구하고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버스 운행을 더 늘리는 것입니다. 교통 불편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에 더 전세 버스를 투입해서 불편을 덜어드려야겠습니다. 네, 세 번째로 교통 소외 지역이 있습니다. 간북 초유동, 산곡동 이런 곳에는 수요 응답형 버스 DRT를 도입해서 불편을 해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교통 소외 지역에는 마을버스 공용화를 통해서 적자 노선이라는 이유로 버스가 더 적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소외 지역 교통 불편 반드시 해결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각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자, 이현재 후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 후보께서 버스 노선을 많이 증차하시겠다고 했는데 하남에서 위례로 가는 버스 38번 버스가 있습니다. 38번 버스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배차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타보신 적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미사에서 9호선 보훈병원역 가는데 그 버스가 배차 시간이 매우 길어서 많은 불편이 있습니다. 그 배차 시간 또 소요 시간 이거에 대해서 아시는 분 있으면 네.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 후보 답변 바로 네, 듣겠습니다. 버스 노선에 관련해서 그 열악하다는 부분들을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 후보님께서도 잘 아시듯이 이 버스 노선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인근의 지자체들과 협의를 하고 서울시와 특히 광역시인 서울시와의 협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남시장 혼자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시장의 의지를 갖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시민들과 풀어가야 되고 또 시민의 힘을 바탕으로 저희들이 그것을 관철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또 모든 선출직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같이 풀고 특히 위례 같은 경우는 한 지붕 세 가족인 송파와 하남과 또 성남이 한 지역으로 구성된 아주 특별한 지역입니다. 상생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만 이 부분들을 더 강화하고 서울시와 경기도, 하남시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이 대중교통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혁신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버스 노선 개선 대책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김상호 후보가 이현재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하철 5철 시대를 차용해서 강조하시는 우리 이현재 후보님께 여쭙겠습니다. GTX D노선에 대해서 힘 있는 여당 후보라고 하셨습니다. GTX D노선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당선자 시절에 공약하셨던 것이었고 이미 경기도에서 21년도에 저와 이재명 지사와 김포 부천시장이 용역을 해서 1.02가 나왔습니다. 왜 다시 용역을 해야 하고 그것을 다시 반영해야 되는지 여쭙습니다. 네, 이현재 후보의 답변 바로 들어보죠. 네, GTX 노선은 우리 하남에 반드시 유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사실은 지난 정부에서는 GTX 노선을 김부선이었습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것은 김하선입니다. 김포에서 하남까지 오는 노선입니다. 김부선이 김하선으로 바뀜으로써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타당성 검토는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하남에 오더라도 하남에 어디를 거치느냐, 예를 들어서 원도심과 미사를 거치느냐 안 거치느냐 하는 문제는 여러 가지 수요나 이런 것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난 정부에서 김부선 만들어서 김하선 만든다고 하다가 실패하고 김부선으로 끝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김부선을 김하선으로 만들면은 당연히 거기에 따른 수요조사, 용역, 또 노선을 올라 가는 것이 가장 우리 경기도민, 서울시민이 이용이 많은가 하는 수요조사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는 중앙행정 경험이나 중앙부처 경험이나 또는 국회의원 경험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이런 중앙정부 정책에 있어서는 노선이 새로 나오게 되면은 그런 타당성 수요조사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새로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시한 노선에 대해서는 타당성 조사를 거쳐서 최종 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하남 시민을 위한 이상적인 대중교통 체계 방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고요. 이번엔 교육 분야에서 준비한 마지막 공통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하남시의 급속한 도시개발 과정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과밀학급에 대한 사안입니다. 이 초등학교 학급당 학생 수의 경우 경기도에서 1위고요. 이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2025년 33.1명에서 2028년 35.6명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추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크게는 학교 설립, 또 작게는 학교 증설, 그리고 특별교실의 일반 교실 전환 등 다양한 대안이 그 해결책으로 제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남시의 과밀학급 개선을 위한 방안, 후보자께 어떤 것이 있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당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리고요.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부터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과밀학급 문제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입니다. 수도권 신도시 지역에 모두 예외 없이 발생하는 어려움입니다. 하남시는 교육청과 더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우리 학부모님들과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 환경이 좋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문제 해결의 궁극적인 방법은 모든 교육 관계자들이 함께하는 지역 교육 민간 협치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믿습니다. 과밀학급 해소에는 직접적인 대책과 간접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먼저 직접 대책은 우리 학급당 학생 수가 적어지도록 하는 것이죠. 학교의 중축, 개축 및 신설이 그것입니다. 최근에는 모듈러 교실 등 새로운 대안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간접 대책은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해서 교육 지원 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고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신도시 과밀학급 해소 노력과 미사 고사부지 고등학교 조속 건립 추진을 공약으로 제시했습니다. 직접 대책입니다. 저는 미사 제2도서관 신속 건립과 청소년 전용 천문학습관 건립을 공약화했습니다. 이런 간접 대책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이 과밀학급 문제는 학교를 건설하고 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고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전에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미사 신도시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은 2019년에 하남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를 결정해놓고도 통합학교 개념을 위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울분에 찬 그러한 많은 절차를 거쳐서 이제 겨우 결정이 됐습니다. 이러한 행정,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행정으로 교육 행정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미사의 경우에 한울중학교는 가칭 한울중학교는 25년에 개교하고 고사부지도 조속히 고등학교를 설치하고 또 파라군 인근에 초등학교를 신설하고 북유래에는 초등학교, 가밀에는 초중고를 조속히 신설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를 위해서 신도시 초중고 과밀학급 방지 전담팀을 시장 직속으로 운영해서 학부모와 학생의 의견을 들어서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체계의 근본 자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매우 필요합니다. 분리신설이 필요합니다. 현재 교육지원센터를 제가 국회의원 시절에 2020년 1월에 오픈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조속히 하남교육지원청으로 승격시킴으로써 우리 하남시의 교육 자치가 강화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후보자 간 질문과 답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질문 시간 30초, 답변 시간 1분 30초로 제한됩니다. 김상호 후보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지하철 개통과 역사에 대한 공약, 또 학교 개교에 대한 공약은 솔직한 정치, 양심적인 공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희망 고문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대통령 후보 시절에 했던 GTX 공약이 파기됐던 것만 봐도 그렇습니다. 2025년에 개교한다는 것이 저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설 중 2025년 주장에 네. 비현실성에 대해서 많은 네. 우려들이 있는데 약속을 지키실 수 있습니까? 네. 이현재 후보님.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네, 물론 희망 고문은 안 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GTX를 파기했다는 것은 사실과 거리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인수위에서 공약으로 최종 확정을 됐느냐 계속 검토냐 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김 후보께서 단정적으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행정이라는 것은 인맥을 통해서 중앙부처와 전문가와 해서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는 것이 행정 능력입니다. 2025년 불가능하다고 지금 19년도에 용역을 해서 지금 학교를 지으려면 4, 5년 걸립니다. 그러면은 26년에 지면은 지금 학생들이 어디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행정 절차라는 게 무슨 기본 절차는 있습니다. 기본 절차를 지켜야 되지만 의지를 가지고 관련 절차를 최소한 단축하면서 물론 이제 시장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는 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시가 협조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교육청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장의 의지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2025년 제가 시장 되면은 개교에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유감스러운 것은 2019년도에 중학교 하나를 하겠다고 하남시에서 용역을 통해서 확정시켜 놓고도 22년까지 3년이나 끌면서 시민들의 학부모들의 울분 고통을 주고 나서 이제 와서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네, 이현재 후보가 이번엔 김상호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렸듯이 하남시에서는 초둘 중 하나를 하겠다고 2019년 용역을 해서 결과도 그렇게 도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께서 통합학교라는 SOC 사업을 따옴으로써 지역 학부모들이 원치 않는 통합학교 개념을 통해서 1년간 많은 고통을 주고 울분을 차고 정말로 새벽까지 토론하는 이런 걸 거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왜 3년까지 끌었는지 그리고 2025년 네. 불가능하다 그렇게 하시는 것은 본인의 역량 네. 문제 아니냐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우선 사실이 다른 것은 통합학교 SOC를 따온 것이 아니라 학교가 지어질 때 주변에 지어지는 수영장, 체육관 등 예상 80억을 경기도 나가서 발표에 나가서 2등을 해서 따온 것입니다. 사실을 정정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를 짓는 것은 이미 지구단위 계획이 완성된 곳에서 LH와 교육청과 하남시와 모든 기관들이 협력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학교 부지에 대한 통합학교에 대한 찬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 부지 문제로 이 통합학교가 무산된 것이지 통합학교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런 상황인식은 교육청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정했던 26년 개교가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2025년 개교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판단하는 근거는 이렇습니다. 모든 학교는 3월에 개교하고 2025년에 건물을 준공을 해도 개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현재 교육환경 평가가 용역 중이고 교육환경평가원 승인, 자체투자심사, 중투위심사 22년까지 갑니다. 건축심의 23년 3월까지 해야 되고요. 설계가 24년 초까지 되는데 시공이 한 19개월 소요됩니다. 학교 설립에 따른 절차를 의지를 갖고 당기더라도 우리가 3월을 개교를 3월에 해야 되는데 25년 개교에 대해서 희망 고문을 네. 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남시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에 대한 두 분의 의견 잘 들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공통 질문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남시장 후보자로서 내세운 공약을 후보자들끼리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가 질문을 하고 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후보자별 공약 발표에는 모두 3분의 시간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 상대 후보는 30초간 질문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답변은 1분 30초로 제한이 됩니다. 후보자께서는 이번 토론이 이 공약과 관련된 사항에만 집중될 수 있도록 상호 비방은 좀 자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의 공약 발표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하철 5철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5호선 출시간대 배차 시간을 단축하고 9호선 내년에 착공해서 미사를 급행역하겠습니다. 3호선 조기 개통하고 신덕풍역 설치하겠습니다. 위례 신사선 본선과 동시에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GTX 유치하겠습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K스타월드 계획, 영화 촬영장, 마블시티, K-팝 공연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3만 개 일자리를 만들어서 질 좋은 일자리 만들어서 하남의 위상도 높이겠습니다. 보육 공약입니다. 보편적 아이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대하고 전문 병원도 유치하겠습니다. 어린이 회관도 건립하겠습니다. 교육공약입니다. 초중고 광일학급 방지 전담팀을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겠습니다. 하남 교육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미사, 위례, 가밀의 초중고를 조기에 신설되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보안관제를 도입을 하겠습니다. 번역별 대책입니다. 우선 원도심은 H2 프로젝트를 재점검하고 3호선 신덕풍역 신설하고 재개발, 재건축을 지원하겠습니다. 미사 강변 신도시를 비롯해서 4개 신도시에는 지금 미사의 경우에는 호수공원을 잠실의 석촌호수처럼 재정비하고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 시에 감정평가 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겠습니다. 미사 경정장을 반환받아서 완전 개방하겠습니다. 강동 쓰레기 소각장도 총력 저지하겠습니다. 풍산동 명칭도 바꾸겠습니다. 위례입니다. 성남 골프장에 부분 개발하고 나머지는 공원화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확충하고 학교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밀입니다. 유해 환경으로부터 학습권 보호하겠습니다. 버스 노선을 증차하고 유치원 초중고 신설하겠습니다. 교산 신도시는 스마트 도시로 바꿔나가겠습니다. 어른 일자리를 확대하고 파크골 보장 내년에 준공시키겠습니다. 청년을 위해서 청년 명예시장제를 도입하고 청년 일자리과를 만들겠습니다. 장애인 복지의 장애인 고용기업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장애 발달 장애인 주간보호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확대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CCTV를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 클럽들이 학교 운동장 사용할 때 100% 지원하고 운동장 사용권을 체육단체에 주겠습니다. 이런 행정을 위해서 시민참여혁신위원회를 만들고 이동시장대, 민원의 날, 그리고 투자유치단을 통해서 우리 기업을 많이 유치해서 하남이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현재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의 질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현재 후보님의 좋은 공약 공감합니다. 네, 첫 번째 신덕풍역 신설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지금 KDI에서 역 5개로 검토 중입니다. 가밀 하나, 교산 3개, 하남시청역 1개죠. 여기 추가되면 비식값이 떨어져서 이게 하남시 전체적인 시민들의 혼선, 가밀지구 또 주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됩니다. 예타 통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생각하신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네, 이에 대한 이현재 후보 답변 듣겠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잘못 알고 계신데 원래 교산 신도시에는 지하철역이 2개였습니다. 그래서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 가칭 신덕풍역을 신설하자고 2019년 10월에 주민대표들과 함께 국토부 차관을 만나서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나서 한 1년인가 지나고 봤더니 덕풍 현대아파트 앞에 있던 역이 만남의 광장 뒤로 갔습니다. 우리 김 후보께서 말씀하듯이 신도시에는 3개 역 들어오는 건 차질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마치 신도풍역이 생김으로써 가칭 신도풍이 생김으로써 공사가 늦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5호선 강일역에서 봤듯이 공사에 전체 지장에 차질이 없습니다. 만약에 늦어지면 공사하면서 하면 됩니다. 우리 5호선 개통일 때도 강일역을 공사하면서 했지 않습니까? 우리 김 후보께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오도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연히 BC값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지금 위치가 어디냐는 문제지 그러면 만남의 광장 뒤로 가면 나오고 덕풍현대 아파트 앞에 가면 안 나온다는 말씀은 이해하기 곤란합니다. 그리고 2018년 12월 그 시장과 국토부 장관 합의문 1항에 보면은 지역 주민과 신도 주민이 교통대책은 같이 이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덕풍 일동 주민들은 거기서 500m에서 1km를 걸어가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합의문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김상호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네, 국토부 차관으로부터 그런 약속을 했다는 것을 하남시는 공식적으로 듣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아마 민원 해결 과정에서 그렇게 대화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걸 가지고 합의라고 하시는 부분들은 좀 착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K 스타홀더 관련해서 그린벨트 2등급지입니다. 그리고 문화재보호법상 높이 12m 2층까지만 허용하고 있습니다. 법적 제한을 극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업성도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요청드립니다. 네, 이현재 후보 답변 바로 듣겠습니다. 우선 국토부 차관이 얘기를 듣거나 한 적 없다고 하는데 행정 절차라는 건 내부 의사 프로세스를 진행하는 거니까 일방적으로 폄하하는 것은 우리 김 후보께서는 적절한 평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K스타월드 물론 2등급지 많습니다. 그러나 환경부의 등급지 기준이 아주 좀 모호하게 돼 있고 그리고 이게 윤석열 대통령께서 규제를 풀어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K스타월드는 영화 촬영장 또 마블시티 도움 경기장 여기에는 K-팝 스타들이 공연하고 야구도 경영할 수 되는 겁니다. 이게 약 한 3조를 들여서 하게 되면 3조 이상을 들여서 하게 되면은 3만 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겁니다. 등급지 문제, 규제 이런 부분들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사업은 하남시의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영화 문화 산업단지로 만드는 겁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도지사 김은혜 후보께서도 같이 공약을 해주셔서 힘을 합쳐야 되고 이 사업은 국가 프로젝트화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국책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사실은 저는 중앙정부에서 많은 큰 프로젝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노하우가 있는데 김 후보께서는 중앙정부나 국회의원 경험이 없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이제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의 공약을 들어보겠습니다. 발언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 슬로건은 예산 1조 시대, 하남 5천 시대 미래 하남입니다. 지난 몇 년 하남시는 예산이 2배가 되었고 2020년 제가 처음 이름 붙인 오철, 오고, 오광 도시가 5개의 지하철과 고속도로, 광역도로를 가진 교통 중심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제 공약은 지난 하남 도약을 바탕으로 비상하는 미래 하남을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경제, 교통, 교육, 환경, 복지, 문화 6개 분야 64개 공약을 통해서 반드시 미래 하남을 완성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행복한 하남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분야의 제 대표 공약은 AI 메타버스 바이오 하남밸리 조성입니다. 교산 신도시 수용과 함께 넓은 기업 용지에 인공지능, 메타버스, 바이오 산업 중심의 신산업 단지를 조성해서 하남 경제를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분야에서 저는 5개의 지하철과 빈틈없는 연결 노선을 제시합니다. 지하철 5호선에 이어서 9호선, 3호선, 위례 신사선 하남 연장, GTX-D까지 하남시 5개 지하철 반드시 들여오겠습니다. 지하철역까지는 더 촘촘한 버스 노선을 통해서 시민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저는 하남시 미군 공여지에 최고의 교육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이미 포항공대와 협력 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따라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세계인류대학을 들여와서
하남에서 미래인지가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에서 저는 수열 에너지 시스템 도입을 공약했습니다. 한강 물이 가진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난방에 소요되는 에너지 소비를 줄입니다. 탄소 중립 도시로 나아가고 전기 요금도 대폭 낮추겠습니다. 복지 분야에서 저는 재난과 범죄에서 안전한 하남시, 1인 가구, 청년, 고령자 같은 다양한 하남시의 가구 특징을 살린 맞춤형 복지를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 분야에서 저는 생태문화체육공원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체험관을 건립해서 하남시 어린이들이 더 풍부한 정서를 가질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미사섬의 현실적인 미사당정 생태 문화체육공원 구상을 공약으로 제시합니다. 스타월드 같은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니라 우리 종합운동장과 문화재단을 옮겨서 우리 하남시의 문화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2월 매니페스트 공약 이행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번에도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내는 후보 김상호입니다. 도와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호 후보의 이 같은 공약에 대해서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의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스타월드가 K스타월드 비현실적이라는 우리 김 후보의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고 이건 MOU도 체결을 했고 하나투자증권에서 투자하겠다는 의향서도 교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례 신사선 한다고 그랬는데 왜 신도시 조성할 때 위례 신사선을 하남연장을 안 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하철 하남시청역을 당초 시청역에 있던 것을 왜 없앴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대교 관련해서 보완 확장도로가 지금 확정이 됐는지 그리고 수석대교는 대책 없이 보완 대책 없이 알겠습니다. 그대로 추진을 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자, 김상호 후보 답변. 네, 미래 신사선 연장 저도 롯데캐슬과 또 푸르지오 아파트까지 저희들이 후보들과 함께 걸었습니다만 이것은 같은 교통분담금을 내고도 차별을 당하는 공정과 공평에 어긋나는 교통대책입니다. 비록 제 임기 전에 고민이 됐고 추진됐던 부분들이었고 저는 4년 전에 제가 시장에 취임할 때도 위례 신사선 연장에 대한 부분들은 공약을 못 드렸습니다. 위례 신사선 조기 착공을 공약했습니다. 4년 전에. 근데 그것도 이제 연말에 착공될 예정입니다. 이런 정도로 지하철 공약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 주민분들의 아픔을 이해하지만 정말 현실적이고 희망 고문이 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례 신사선 다음 임기에 경기도 교통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고 26년에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 민원에 시달려서 어느 집 앞에 전철역을 만들다 보면 그 지하철 체계가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 하남시의 균형 발전과 또 철도로서의 역할을 잘 보고 그것이 100년대계에 맞게 지어져야 한다는 것이 저의 정치적인 행정적인 소신입니다. 네. 자, 이현재 후보 보충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시청역이 없어진 것은 또 지역 민원 차원에서 종합적인 무슨 고려가 있었던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당초 지하철역이 5개가 예정돼 있으면 미사, 풍산, 독풍, 시청, 검단 시청역 옆에 시청역이 있었다는 건 알고 계셨는지 그러면은 사실은 지역 이름이 그 지역의 가치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덕풍역을 그대로 두고 바로 시청에도 하려는데 맞바꿔서 시청역 바로 덕풍을 썼습니다. 이게 잘한 행정인지 답변 바랍니다. 네,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덕풍역과 관련해서 우리 덕풍일동 주민분들의 염원을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보다도 원도심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2019년도 교산신도시를 하면서 우리 원주민들께 밀가루를 맞으면서도 균형 발전을 위해서 교산신도시가 절실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사와 위례와 가밀과 원도심과 농촌동 14개 동을 균형 발전시키는데 우리 교산신도시는 정말 큰 희생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산신도시를 성공시키는 과정에서 교통대책은
정말 백년대계를 보고 해야 합니다. 신도풍역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정말 불편함이 없도록 그렇게 연결될 수 있는 정책이 저는 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송구합니다. 다만 이 교산 신도시 만남의 광장 발전 대책을 통해서 모든 수혜 대책들이나 효과가 우리 덕풍동 주민들에게도 이어지도록 저는 할 것입니다. 저는 지난 3년간 경기도 발표대회에 직접 나가서 220억의 예산을 따와서 미사와 위례 그리고 덕풍동에 체육관을 수영장을 짓습니다. 덕풍일동 주민들이 저와 함께했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덕풍일동, 또 신장동, 원도심, 네. 균형발전 반드시 이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후보자의 이 공약과 정책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었던 토론에 어느덧 벌써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두 후보께 이 유권자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아직 미처 하지 못한 이야기 2분의 시간을 들여서 전할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상호 후보부터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하남 시민 여러분, 지난 4년간 코로나 속에서 많은 협조 속에서 우리가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자원봉사자들 덕분에 예방접종이 잘 될 수 있었고 또 우리 하남시 의사회 김영철 원장님과 의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호흡기 감염 클리닉과 또 범시민 민간협력위원회를 통해서 정말 눈부신 협치를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4년이 이런 위기에 도전에 응전했던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교산 신도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는 우리 14개 동의 4,800명의 원주민들의 희생 속에서 우리 14개 동은 균형 발전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지하철 5철 시대의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을과 마을을 잇고 지역 하남시가 도약하고 있습니다. 지난 4년은 이렇게 도약을 위한 기간이었습니다. 교통에 대한 밑그림, 교육에 대한 밑그림, 또 생활 SOC에 대한 밑그림. 이제 다가오는 4년은 미래 하남의 도약을 위한 시기여야 합니다. 저는 예산 1조 시대에 무조건 세수가 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집과 땅으로 내는 재산세로 하남시가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훌륭한 기업들이 유치돼서 법인세가 많아지는 도시로 반드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고 나서 160억에서 이제 300억으로 올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젠이라는 기업 한 기업이 40억을 냅니다. 저는 반드시 제가 4년간 160여 개의 기업을 만나고 다녔던 것처럼 다음 4년에 임기가 허락된다면 자족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남시의 교육과 문화, 복지를 따뜻하게 하는 공동체 도시로 전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엔 기호 2번 국민의힘 이현재 후보에게 역시 2분의 마무리 발언 시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기호 2번 국민의힘 후보 이현재입니다. 민주당 시장 12년 하남 발전 정책 이제 끝내게 해주십시오. 이제 50만 하남시에 대비하는 그러한 새로운 행정체계를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역 옆에 만들어 놓은 시청역을 없애고 덕풍역에다가 시청역 이름 붙이는 이런 행정 끝내야 됩니다. 중앙행정 경험 하남에 도입해서 인류 도시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중앙에서 중소기업 청장, 대통령 비서관, 국회의원 2번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남을 최고의 인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장은 경험하는 자리가 아니라 증명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남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누구하고도 협조할 것입니다. 우리 이웃 강동과도 협조가 필요해서 강동구청장 후보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김은혜 경기도 도지사 후보하고도 MOU를 체결을 한 바 있습니다. 힘 있는 집권 여당만이 하남을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지하철 5철 시대, 4개 신도시, 교통 이런 문제 윤석열 정부와 소통 잘하고 인맥 있고 한 사람이 시장을 해야 원만하게 이루고 수도권의 제일 가는 도시로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남의 가치를 이를 통해서 높여나가겠습니다. 걸어온 길을 보면은 어느 사람이 시장을 해야 되는지 적임자가 누구인지 아실 수 있습니다.
하남의 도약 발전 저 이현재가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남 시민 여러분, 저 이현재를 지지해 줄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국민의힘 2번 이현재 후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습니다. 자, 긴 시간 동안 열띤 토론 이어가 주신 두 분의 후보자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네. 또 발언 시간 잘 지켜주셔서 사회자로서도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번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의 경우 사전 투표일은 5월 27일과 28일 이틀간입니다. 본 투표일은 6월 1일입니다. 오늘 토론회가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고요. 앞으로 4년간 이 우리 지역을 이끌어갈 대표자를 선출하는 만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꼭 그리고 반드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남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준비한 이번 토론회는 이 중앙선거방송 토론위원회의 홈페이지와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하남시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그리고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두 분의 후보께도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